함께 살펴볼 내용은 페이저입니다. 페이저는 영어로는 이렇게 표기가 되고요. 페이지라는 말, 위상이라고 하죠. 이 위상이라는 말에 OR이 붙게 되면 뭐뭐 하는 것, 뭐뭐 하는 사람. 이렇게 단어가 만들어졌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그 두 단어를 합해서 뭐뭐 하는 위상, 사람. 그래서 위상자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전원, 우리는 교류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교류는 기본적으로 정연파 전원을 사용하고 있죠. 정연파라고 하면 우리가 사인 혹은 코사인으로 표현할 수 있는 형태를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교류죠. 이런 교류, 대표적으로 하나 살펴보면 우리가 전원이 인가되는 전원이 이렇게 이런 최대값을 가지고 코사인 WT 오메가 T 플러스 파이 이런 형태입니다. 즉 뭐냐면 VM이라는 거는 최대값이고요. M이 의미하는 건 맥스겠죠. 그리고 오메가가 의미하는 거는 각속도, T는 시간이죠. 그리고 파이가 의미하는 거는 위상. 이렇게 주어진 정연파 전원을 인가했을 때 회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살펴보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이 코사인 정연파 전원을 사용하면 우리가 RLC 회로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부분이냐면 사인을 미분하게 되면 코사인이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 한 번 더 미분해야 될 경우가 생기는데요. 한 번 더 미분해지면 마이너스 사인이 되죠. 이렇게 사인이 코사인이 됐다, 마이너스 사인이 됐다, 또 다시 이렇게 반복이 되게 되면 식이 좀 복잡해지죠. 그래서 이거 대신에 우리가 앞서서 드렸었는데 이 정연파 전원 대신에 우리가 대신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VG1. 왜냐면 VG1은 약간 다른 형태이기 때문에 VG1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줘요. 이것은 뭐냐면 요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복소 지수 전원입니다. 똑같이 최대값을 가지고 있지만 코사인 대신에 우리가 EJ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이렇게 써줍니다. 이 뒷부분은 똑같죠. 뒷부분은 같아요. 복소 지수 전원을 사용하죠. 이 복소 지수 전원을 사용하게 되면 무엇이 좋은가? 복소수는 기본적으로 미분해도 자신의 형태, 또 미분해도 자신의 형태를 가져요. 물론 이 안에 x 앞에 있는 상수, 비례상수가 앞으로 튀어나오긴 하지만 미분할 때마다 기본적으로 형태가 그다지 바뀌지는 않죠. 그래서 복소 지수 전원을 대신 사용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소 전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본래는 복소 전원이 아니었죠. 정연파 전원인데 이 정연파 전원 대신에 우리가 무엇을 사용하게 되냐면 복소 전원을 사용해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복소 전원은 동일한 각속도를 가지고 있어요. 동일한 각속도를 갖고 있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본래 정연파 전원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본래 정연파 전원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기에 복소 전원에 실수부를 취해주면 되죠. 즉 뭐냐면 우리가 VG를 얻기 위해서 리얼 파트 괄호 안에 있는 부분에 실수 부분을 뽑아내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위에서의 복소 지수 전원. 요 복소 지수 전원을 넣고 거기서 우리가 실수부만 빼겠다. 실수부만 수출하는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무엇이 되냐면 우리가 본래 구하려고 했던 VG. 본래 구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 사용하려고 했던 VG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VG 대신에 우리가 복소 지수 전원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결론은 뭐냐면 결론은 지금까지 정리를 해보면 실제로 교류 회로에서 정연파 전원을 사용하지만 정연파 전원은 우리가 RLC 회로를 분석함에 있어서 미분을 한 번 혹은 두 번 해야 되는 경우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인 코사인 사인 계속 경우에 따라서 반복이 된다. 그래서 이것보다는 지수함수를 사용해서 표현을 하게 되면 우리가 조금 더 간단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다. 지수함수 복소지수 전원을
변화해서 사용하려면 사실은 그 값이 일치하지는 않는다. 두 개 값이 일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복소지수 전원에는 본래 사용하고 있던 여기선 이 값은 실수죠. 그렇죠? 실수인데 복소지수 전원에는 뭐가 있냐면 복소수 허수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허수가 들어있지만 그 허수가 들어있는 파트는 나중에 답을 구하고 나서 응답을 구하고 나서 제거하고 그 복소수 중에서 실수 부만을 떼어내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개념들을 일단 가지고 계시고요. 자, 그래서 어떤 회로의 응답을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고 사는 회로를 하나 그려볼게요. 그러면 저항이 있고 인덕터가 있고 커패시터가 있습니다. RLC 회로죠. 자, 여기에 외부로부터 인풋이 가해집니다. 전원을 넣어주는 거죠. 전원을 넣어주게 되면 자, 이 전원이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전원은 교류가 돼요. 교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교류 어떻게 넣어지느냐? 정연파. 자, 전원을 사용하게 되면 여기에 응답이 발생할 거예요. 응답이라고 하면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될 수가 있고 혹은 이 회로로 흐르는 전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의 응답, 이 회로에서의 응답은 보통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강제 응답 그리고 고유 응답이 있습니다. 회로의 응답은 본래 두 가지가 있어요. 강제 응답과 고유 응답. 그렇지만 우리는 어떤 것을 살펴보려고 하느냐? 외부의 인풋에 의해서 나타나는 응답들. 이 응답들이 바로 강제 응답이에요. 고유 응답은 외부의 전원을 이용하지 않은 응답을 의미합니다. 자, 외부의 전원을 이용하지 않는데 여기서 어떤 응답이라는 게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느냐? 그것들은 이 소자 내부에 어떤 에너지가 저장이 되어 있어요. 에너지. 초기에 어떤 에너지가 만약에 저장되어 있다면 저항에는 저장될 수 없지만 커패시터와 인덕터에는 저장이 될 수 있죠. 저장된 그 에너지에 의해서의 그것을 가진 어떤 응답, 그것을 고유 응답이라고 하고 강제 응답은 외부의 어떤 응답, 외부의 인풋으로부터 발생하는 어떤 응답을 의미합니다. 자, 어쨌든 지금 우리가 관심 있는 부분이 강제 응답이에요. 외부의 강제 응답에 의해서 뭔가 교류, 정연파, 전원을 가해주게 되었을 때 여기에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그 응답이 바로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다. 즉 뭐냐면 I1 교류니까 시간에 따라서 변화되는 함수로서 어떤 응답이 나타날 거예요. 자, 전류 같은 경우는 이렇게 I의 E J 오메가 T로 그 응답이 나타나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혹은 전압 같은 경우는 V E J 오메가 T 형태로 나타날 수 있겠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형태가 될 거라고 응답이 이렇게 나타날 거라고 미리 알 수 있느냐? 계산도 하지 않고 그거는 우리가 시험 강제해를 구할 때 이미 인풋을 보고 자, 인풋 형태가 어떻게 들어오죠? 자, 인풋 형태가 지금 VG1 우리가 무엇을 쓴다고 했냐면 VG1은 JWT 세타 파이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인풋이 될 거다. 이런 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우리가 미분 방정식 그렇게 풀게 되면 이게 인풋이죠. 이것을 미분 방정식으로 자, 푸는 과정에서 우리는 무엇을 이용할 거다? 시험 강제해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시험 강제해로 이용하다 보면 야, 이거의 답은 항상 이런 형태로 주어질 거다라고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사용되는 주파수 오메가를 가지고 이 앞에 어떤 A라는 파트, 시간에 따르는 파트가 있고 시간에 따르는 어떤 지수함수 꼴로 나타내고 그 앞에 부분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복소수를 표현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 복소수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표시되고 있냐면 여기서
이렇게 i로 표시할 수 있죠. 그런데 요거는 우리가 복소수,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나중에 페이저라고 얘기를 하는데, 페이저는 보통 다른 문자와 구별하기 위해서 볼드체 혹은 저처럼 이렇게 하나 더 볼드체를 표현하기 위해서 뭔가 두껍게 라인 하나들을 좀 더 거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쪽 I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선에다가, V 같은 경우는 왼쪽 선에다가 라인을 하나 더 그어서 표현해 주기도 해요. 저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기도 하냐면 위에 선을 그어주기도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서 점을 찍어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아무튼 우리가 필기를 할 때는 굵은 글씨를 표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방식을 사용하는데, 여러분들이 그것들은 경우에 따라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그랬을 때 어느 파트, 요 파트와 요 파트, 즉 항상 나타나는 시간에 관련된 지수함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이 부분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냐면 이거를 페이저라고 그래요. 자, 이걸 누가 만들었느냐? 페이저를 만든 사람은 스타인매츠라고 제너럴 일렉트릭사에서 다니고 있던 사람들이 고안한 개념이야. 그 사람이 요 나머지 파트는 페이저라고 얘기를 하자. 그리고 이 페이저를 이용해서 이 회로를 분석하면 훨씬 더 간단하게 풀 수 있다. 이렇게 논문을 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나온 그 논문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어요. 자, 이 페이저 부분을 살펴보면, 자, 두 가지 형태의 페이저가 있죠. 하나는 전류 페이저. 기본적으로 복소수 형태니까, 자, 복소수 형태로 표현될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복소수 일반화 시켜 볼게요. 바로 자, I 여기서 요 값에 절대값으로 표현해 줄 수 있고, 여기에 J 파이, 그리고 전류에 해당되는 거니까 파이에다가 i라는 첨자를 하나 넣어 줄게요. 이렇게 전류 페이저 만들어 줄 수 있고, 또 하나는 V 선 하나 거주고 전압 페이저, 는 어떤 절대값을, 자, 절대값 표현해 주고 거기에 복소수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일반화 시킬 수가 있겠죠. 자, 어느 부분이 전류 페이저, 요게 전류 페이저, 요게 전압 페이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형태는 다른 형태로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앞에 부분은 크기를 나타내는 거니까 우리가 크기를 나타내는 절대값을 씌워준 거죠. 자, 크기를 나타내는 절대값 씌워주고, 자, 여기에 나오는 요런 지수 형태는, 자,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냐면 각도로서 표현할 수 있어요. 각도의 표시를 하고자 이렇게 각도 표시를 해주고요. 거기에 여기 나타나는 그 각도를 직접 써줍니다. 지수함수. 이것도 같은 의미를 가져요. 복소수 형태에서. 자, 이 부분들을 잘 모르시겠으면 앞에 부분에 복소 평면에서 교류 형태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나타내는 동영상들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도 전압 페이저도 이렇게 크기를 나타내주고, 이걸 바로 각도로 뒤에 있는 요 전압에 관련된 위상, 그 각도를 우리가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살펴본 강제응답이라는 부분이 사실은 보면 여기 아래쪽에 I1, V1 이렇게 나와 있죠. 자, 1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전에 본래의 회로의 인풋은 무엇이었다? 회로의 인풋은 VG, 이렇게 정연파로 나타낸 것이었는데, 그 VG를 똑같은 값은 아니지만 우리가 계산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복소지수 전원 형태로 바꿔주고 거기에 VG1 다르니까 1이라고 명명을 좀 다르게 써준 거죠. 그래서 복소지수 전원을 넣어서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면 우리가 시험 강제해라든지 에 의해서 우리가 이런 페이저 형태로서 표현해 줄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요 I1이라고 하는 이 친구들은 뭐에 대한 응답이다? 이 복소지수 전원에 대한 응답. 그리고 V1T라는 애들도 복소지수 전원에 의한 응답이에요.
그렇지만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복소지수 전원에 의한 응답이 아니고 정연파 전원에 의한 응답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응답을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해줘야 될 것은 뭐냐면 IT라는 거죠. 자, IT예요. I1T가 아니라 IT예요. IT는 우리가 어떻게 구해줄 수 있느냐? 자, IT는 어떻게 구해줄 수 있냐? 바로 I1T를 요 리얼 넘버, 리얼 파트를 뽑아내는 함수 안에 넣어주면 되는 거죠. 자, I1T는 어떻게 구했냐면 앞에서 I1T는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자, 요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했죠. 요 형태로 그대로 써주면 리얼 넘버 형태고 페이저, 자, 페이저 형태의 2의 J 오메가 T 이렇게 형태로 쓸 수가 있고요. 자, 이거를 다시 써보면 페이저 I라는 애는 어떻게 표현해 줄 수 있다? I라는 애는 자, 이렇게 전류 페이저는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여러분이 써주면 자, I라는 거 대신에 여기 요 파트를 넣어줄 거예요. 그러면 전류 페이저의 크기에다가 2의 J 파이 I 그리고 요게 I였죠, 그렇죠? 여기에다가 뒷부분 나머지 시간에 관련된 지수함수를 맞아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럼 위에 부분 이 두 파트의 합으로 표현이 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거를 다시 써보면 리얼 넘버가 되고 리얼 넘버 파트를 뽑아내라. 근데 거기서 I 값 그리고 2의 J 그리고 파이 I 플러스 J 오메가 T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고요. 자, 위쪽에 있는 애들은 우리가 한 번에 묶어줄 수 있죠. 묶어주게 되면 절대값 빠졌네요. 자, 이렇게 써주고 2의 J 오메가 T 플러스 파이 I 이렇게 여러분들 써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써줄 수가 있고요. 자, 그렇게 되면 자, 이 형태는 우리가 또 복소수 형태로 바꿀 수가 있죠. 자, 복소수 형태로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복소수 형태로 바꾸느냐? 오일로 공식을 사용하면 되죠. 자, 오일로 공식이라고 하면 2의 J 세타가 있으면 이 친구는 코사인 세타 플러스 J 사인 세타로 만들 수 있다. 저 리얼 넘버에 그러면 앞에 i가 오고 자 i에다가 괄호 열고 코사인 세타 부분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메가 t 플러스 파이 i가 되는 거고요. 플러스 j 사인 세타 부분에 올 수 있는 것이 wt 플러스 파이 i 이렇게 닫아주고 그리고 이렇게 닫아주면 자 이런 형태가 되죠. 자, 이 형태에서 우리가 뽑아내야 되는 것, 요 뒤에 파트는 복소수 파트, 앞에 파트는 실수 파트. 근데 이 함수 리얼 넘버를 뽑아내라 라는 함수는 실수 파트만을 뽑아내니까 여기서 눈으로 여기 실수네. 그래서 얘를 뽑아내면 이렇게 자, 절대값 빠졌습니다. 자, 절대값 들어가고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파이 i 자 이런 형태로 정리를 해주게 되면 이게 최종 응답이죠. 답이 되는 거예요. 강제응답.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게 되면 자 페이저라는 개념들을 사용했습니다. 페이저라는 개념이 있으면 자요 페이저라는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사용할 때 정연파가 있다. 이 정연파의 진폭 부분 혹은 여기서 최대값이라고 말하는 부분 진폭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지금은 이제 어떤 최대값 그죠? 최대값을 나타내는 그 부분은 무엇이냐면 페이저의 크기가 된다. 이 페이저의 크기 그리고
정연파의 위상각은 자, 위상각 뭐냐면 여기서 요거죠. 요거는 페이저의 각도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 최종적인 얘는 우리가 아까 봤던 거 살펴볼게요. 자, VM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애서 야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사용하게 될 페이저 전류 페이저 혹은 전압 페이저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아까 살펴봤던 자 이번엔 전압 페이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전압 페이저를 생각해 보면 자 전압 페이저를 살펴보면 이 전압 페이저는 자, 페이저의 크기 무엇이죠? 이거죠. VM 쓸 수 있고 각도 무엇이죠? 페이저의 각도는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위삼각 파이 요 파트 이렇게 페이저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오메가는 어디로 가느냐? 오메가는 표현은 하지고 있진 않지만 여러분이 오메가는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오메가는 기억, 표시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 페이저에는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만은 최종적인 여러분들 정연파로서의 어떤 응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